소개받은 영남 본부장 김창현입니다. 오늘은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주제로 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많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통맥이라고 하면 우리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세웠던 그 나라의 계보와 정통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의 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광복 76주년입니다. 1945년 나라는 해방이 됐지만 2021년 현재 우리 역사의 광복과 국민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제가 기사를 보니까 10월 15일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퓨리 서치 센터에서 선진국 17개 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선진국 중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정치 갈등이 가장 심하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90%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좌우 참 이 치열한 이 이념 대결,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도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또 다투기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저희들이 요 문구는 대한사랑에서 신문 광고를 낼 때 환단고기를 소개하면서 낼 때 실었던 문구입니다. 아직도 당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임나 일본부가 가해 지역에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만일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한국인이지만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중화사관에 중독이 돼서 우리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면서 한반도 북부에 낙랑, 임둔, 진번, 현도 그 지도를 그려놓고 번호 이렇게 이어서 맞춰라 하는 그 시험을 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고대부터 중국에 과연 이 식민지였는가 하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우리 역사가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 왜곡의 그 틀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 최근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하는 이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고대 한반도 북부는 고대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부는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느냐. 너희들은 고대부터 자체적으로 국가를 세워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었다. 이제 이것이 역사 왜곡의 사실 핵심입니다. 자, 무정신의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중화주의 사관을 추종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SBS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삼국제 위오촉 세 나라가 있죠. 위나라가 우리 한반도의 현재 충청도 지역까지 다스렸다고 표시한 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자, 한강 이북 지역까지 한 나라가 통치를 했다. 자,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 같으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가장 1번지죠.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중에 중국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박물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6분짜리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올해 3월부터 9월 15일까지 이 동영상을 상영을 했는데 무려 그 기간에 우리나라 국민, 뭐 외국인들도 요즘에는 외국 여행 와서 박물관 이런 데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57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본 우리 시민들의 비판이 크게 일어나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자, 10월 7일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불러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전말이냐 이렇게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보통 박물관 같으면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께서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도 기가 차서 이걸 적어 왔거든요. 그 6분짜리 동영상이 디지털 영상이라 순간적으로 장면이 넘어가서 아주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을 걸러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단순한 실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날 민병찬 과장이 일어서서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대한민국 역사 문화를 국민들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전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의 동북 공정을 추종하는 동영상을 상영을 한 거죠. 그죠? 6개월 동안, 거의 7개월 동안. 자, 그런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학예사가 90여 명이 있고 인건비가 1년에 100만 단위잖아요. 100만, 1000만, 억, 100만, 1000만, 억, 10억, 저거 100억입니까? 10억 단위죠. 그래서 학예사는 큐레이터라고 하잖아요.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기획 전시하고 작품이나 유물을 구입하고 수집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2019년, 2021년 인건비를 비교하니까 약 15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연봉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90명이니까 1,500만 원 증가한 거죠. 2년 동안에. 그죠? 그런데 아까 그 6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들어간 경비가, 제작비가 1억 2천만 원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아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부 다 석사 이상 나온 전문가 학예사가 90여 명이 있는데 이 6분짜리 동영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들까지 와서 보는 이 동영상, 그것을 내용을 저렇게 만들고 단순한 실수라고 하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6분짜리 동영상이 박물관 관장이 단순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그 전문가들의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난 동영상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상설 전시관에 부여 사만실과 그리고 이 상설 전시관이 시작되는 지점에 한국사 연대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왼쪽이 지도입니다. 그죠? 부여 사만실의 지도인데 여기 낙랑군이 있죠. 그죠? 낙랑군이 있고 한국사 연대표에 아직까지도 한반도 북부에 낙랑군이 기원전 108년에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원 후 313년 420년간 통치를 했다 하는 저런 연대표와 지도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뭡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그 학예사와 관장, 그런 사람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사상이,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반영된.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식민사학의 거두 이병도 씨가 나오는데, 이병도 씨가 지은 국사 교과서에 낭낭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어떤 전시회가 열릴 때도 낭낭군이 420년간 있었다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낭낭군이 기원전 108년에서 313년까지인데, 낭낭군이 420년간 존속할 때, 한반도에 존속할 때 중국 대륙의 국가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전한, 진나라, 후한, 위나라, 서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그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가 우리 서북 쪽에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세웠는데, 아니 그 본국인 중국이 국가가 저렇게, 왕조가 끊임없이 5번이나 변화하는데도 그 식민지가 한반도 서북 쪽에 420년이나 있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왜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를 했다고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 식민지가 한반도 서북부에 420년간이나 존재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위나라 220년에서 265년 사이에도 낭낭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자, 저렇게 역사 왜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셨나요? 조조 군사가 경기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일본 역사 교과서 위나라, 자, 이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 왜곡 교과서가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담기항이라는 이 학자가 중국 역사 지도집을 만들었는데,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한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삼국지를 많이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중국인의 지도집을 표절해서 경기도까지 위나라 영토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국정감사를 받고 많은 그 국민들의 비판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정식으로 이 발간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집에 독도가 없다고 하거든요. 독도가. 그래서 거기서 독도가 없다고 하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점 하나 찍어놨는데 안 보이십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대답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한반도는 대대로 중국의 땅이다. 이런 19세기야 이거는 좀 심하죠, 그죠? 우리 한반도가 19세기에 돼서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미국 교과서입니다. 미국 교과서. 한 제국이 한반도의 3분의 2 이상 지배했다는 내용이죠. 자, 이것은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쿠폰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만 수업 중에 교과서에 나온 지도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반도 여기 전체가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죠. 중국의 영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만리장성. 그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있더라도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알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식민사학의 거두 이병도 씨가 낭낭군고라는 논문을 써서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 사서에 기록된 만리장성의 동쪽 끝 기점은 갈석산이 있는 낭낭군 수성현인데 낭낭군 수성현 할 때 이 숫자와 황해도의 수안군하고 아이고 앞 글자가 수성현 수안군에서 앞 글자가 똑같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좋죠. 그죠? 한국인이 나서서 역사를 자기들보다 더 왜곡을 해주니까 그래서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군의 낭낭군도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한반도 북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부에 갈석산이 있는 이 지점이 낭낭군이라고 중국 역사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국의 전문적인 지리지 태강 지리지를 보면 낭낭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수성현과 황해도 수안이 앞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낭낭군 수성현은 한반도로 그냥 끌어당겨 버리고 역사 쪽에서 서성과 제자는 도제 관계라서 서성이 이렇게 한번 해놓은 학설은 제자들이 그것을 부정을 못합니다. 부정을 하면 그 계통에서 대학교 교수가 돼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만리장성을 잘 됐다. 원래 6,352km인데 2009년 4월에는 8,851km로 느리죠. 이게 옛날 다 고구려 영토잖아요. 그리고 3년 뒤 2012년 6월 달에는 이제는 뭡니까? 원래 6,352km에서 3배 더 늘어나서 서쪽하고 동쪽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 랴오닌성 단둥이라는 곳은 고구려성인데 여기에 있던 고구려성을 시간이 지나서 유물유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성을 만들어서 여기가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여기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KBS 끝나지 않은 한중 역사전쟁 올해 4월인가 5월달 세계는 지금 특파원 보도에서 방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게 참 유명한 말로 그때 회자가 많이 됐죠. 그래서 한국인이 한술 더 떠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중국은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제 식민사관을 추종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2020년 3월 1일까지 가야 본성, 그리고 부산에서는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가야사를 복원해라,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그 돈에 그때 투입된 돈이 1조 2천억이 넘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자,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전시된 내용은 뭔가 하면 임나 1번 부술입니다. 그죠? 임나 1번 부술. 임나 1번 부술은 4,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 1본부를 설치를 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는 주장인데, 이 임나 1본부설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본군 참모본부가 이 임나 1본부 학설을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369년인가 그 신공황후가
직접 신라에 쳐들어와서 신라왕을 무릎 꿇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백제왕이 누군가 하면 백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토를 많이 늘렸고 백제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건초고왕이었거든요. 그죠? 건초고왕. 몇 년 전에 KBS에서 그 가무성 씨가 주연 배우로 해서 드라마 방영을 했었죠. 건초고왕입니다. 건초고왕. 그래서 이런 거짓말 역사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가야는 뭡니까? 금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대가야인데 여기 전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한번 보시면 금관가야, 비화가야는 창녕을 비화가야라 그럽니다.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즉 우리 역사책에 기록된 육가야 이름은 전부 다 괄호 안으로 넣고 일본 서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자국이나 가락국이나 아라국이나 비사벌국, 자, 다라국, 기문국, 대사국, 이렇게 비주체적으로 이야기를, 자, 가야 지명을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기본적으로 일본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한반도 남부에 끌어가지고 과거 일본이 너희들을 지배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여기 합천에 보시면 여기 합천을 다라국이라 그러고, 자, 남원을 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장수도 있는데 장수는 반파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야 고분군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다가, 합천을 다라국, 남원을 기문국이라고 시도를 하다가 그것을 한 합천 시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서 지금 그게 약간 늦춰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반도 남부는, 우리는 뭡니까? 외놈의 후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서울 전시회 때는 여기 가라국, 다라국, 김윤국, 대사 뭐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썼다가 이 전시회를 본 국민들이 왜 일본 서기에 있는 일본 서기에 있는 이 지명을 우리나라 가야 역사에 집어넣느냐,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부산 전시회 때는 뭡니까? 이걸 뺀 거죠. 가라국, 다라국은 넣어놓고 여기에 기문이나 대사나 이런 것을 살짝 이렇게 빼버린 거죠. 이걸 뺐다고 해서 학계에서 임나 일본 부수를 절대 철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일본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반도 남부 임나가 있는데 요 글씨 잘 보이십니까? 요게 다라입니다. 다라. 이제 합천. 자, 여기 남원이 기문입니다. 기문. 그러니까 일본 교과서에서 왜곡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때 여기 합천과 남원을 다라와 기문이라고 비정해서 가르치는데, 아니 뭐 일본은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것을 한국인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정을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세마스 야스카제라는 이 교수가 일본이 과거에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고대 우리가 너희 조선의 남부를 점령해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한말에 일본이 다시 조선을 병합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하다. 그죠?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이마스라는 사람이, 자, 일본 서기에 나오는 가라, 탁순, 비자발, 다라, 알라, 남가라 이런 지명들을 자기의 책에
강진은 또 친미다라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야사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모모 교수가 자기의 책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거의 뺏기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덕일 교수님이 이것을 비판을 하니까, 자기의 책을 써서 비판하니까 이 교수님이 뭡니까? 이 사람을 법원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학문적인 것은 학문적인 토론을 하든지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자신의 인격을 무시했다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 인격 모독이라 그럽니까? 고발을 해버렸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된 거죠. 재판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용섭이라는 서울대 교수께서 자서전을 썼는데, 아까 세마스 야스카제가 일제 폐망 후에도 서울대학교를 들락날락하면서 김원룡 같은 경성제국대 출신들을 관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천황이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를 파괴하고 제거해라,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30몇 년간 끊임없이 왜곡을 하고 조선사 35권이라는 책을 펴내죠. 그래서 이때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이 국사학계의 리더였던 이병도 교수와 고려대 출신의 신석호 교수가 우리나라 강단사학계를 장악을 해서, 한쪽은 서울대, 한쪽은 뭡니까? 고려대죠, 그죠? 조선사 편수에 있었고, 이 사람은 와세다 대학교에 나와서 이런 스다 소우키치나 이마니시류, 세마스 야스카지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해서 배웠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스승 밑에서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을 그대로 추종해서 국사 교과서에 싣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런 아까 김원룡 교수 나왔죠, 그죠? 김원룡 교수부터 해가 나중에 여기 나오는 송호정 교수가 나옵니다. 지금 송호정 교수가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거든요. 당군이 신화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강단사학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역사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 이 출신들이 주요 대학 역사학과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강단사학의 실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 부산대학교 이 출신 이병선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일본인 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니들 조선은 고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부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수천 권의 일본 고지명 연구 자료와 이 저서를 지어가지고 일본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양심적인 사람은 이 교수님의 연구에 공감을 하면서 낙하손의 전 수상을 비롯해서 감사의 답신을 보내온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나일본부는 한반도의 남부가 아니라 그거는 대마도다. 이제 대마도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1인자로 불리는 이노우에 교수도 편지에서 임나를 대마도에 비정한 당신의 연구에 동감한다, 이런 내용을 피력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노우에 교수는 자기의 저서 임나일본부와 외에서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임나 남한설을 주장했던 학자인데, 우리 이병선 교수님의 이 치열한 연구 결과에 공감을 한다는 뜻을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어디라고 나와 있느냐? 임나는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고 자기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소장본입니다. 그래서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일본 서기에서 이야기하는 임나는 뭡니까? 축자국을 떠나 이천열이 그리고 북으로 바다에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일본 서기에서 이야기하는 임나는 대마도라는 거죠. 대마도인데 저렇게 한반도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 서기에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일본 서기에서 대마도가 임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바로 환단고기라는 겁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보시면 자고로 휴시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린 땅이다. 옛날 우리 가야 백제 신라인들이 초기에 일본에 문물을 전수해 주면서 한국인들이 거기에 건너가서 자신의 나라를 세웠던,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외인들이 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임나가 나뉘어 가지고 삼가라가 되었는데, 좌호가라는 신라에 속하고 인이가라는 고구려에 속하고 계지가라는 백제에 속한다. 그래서 자, 저 대마도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분할 통치를 하다가 광개토 태왕이 들어와서 고구려가 전부 다 대마도를 통치를 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우리의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마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대마도 가면 저기 뭡니까? 아까 계지, 좌호, 인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치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 대마도산 쌀이죠. 쌀 이름이 뭡니까? 좌홈입니다. 좌홈이. 그리고 좌호 우평국이 있고, 버스 표지판에 지명이 있는데 저기 인위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지라는 명칭도 대마도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와 대마도는 거의 사실 우리나라 땅인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국력이 약해지면서 대마도가 일본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저렇게 지금 현재도 뭡니까? 대마도의 환단곡이, 대마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인이, 좌우, 계지 세 개로 분할해서 다스렸다는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다 소키치라는 이 역사 교수가, 이 사람도 식민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만큼은 뭡니까? 신공황후, 아까 신공황후가 임신한 상태에서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릎 꿇었다고 하는데, 저거는 대단히 광신적이고 역사 기사에 신라와 전쟁한 내용도 없다. 전투도 하지 않은 고구려와 백제왕이 항복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후세에 지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이때 뭡니까? 신라왕이 항복할 때 했던 말 중에 일본이라든가 천황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나 당시에는 그런 호칭 자체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역사에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쓰는 것은 일본 역사에서 7세기가 돼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전에 4세기, 5세기 때 일본이라는 국호를 쓴 적이 없다는 거죠. 저렇게 양심 선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 박물관 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세기 후반까지 일본에는 말이 없었고 6세기까지 일본에 제철 시설이 없었다. 일본에 철이 처음 들어온 것은 1, 2세기경이고 한반도에서 왔다. 가야가 이 철기 생산이 가장 발달돼 있었으니까 가야에서 완제품 형태로 철기를 수입했다가 자 6세기 넘어서 이제 제철 시설이 발견된다. 한반도 도래인들이 가져온 문명의 선물은 철에 그치지 않는다. 말, 마구, 한자. 말, 마구, 철, 이것은 전쟁할 때 필요하잖아요. 4세기, 5세기, 6세기에 일본의 문명의 현실이 절하할진데 어떻게 한반도를 쳐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복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지금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 합천, 남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야 고분군을 한꺼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자, 대가야,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화가야, 비화가야 이까지는 괜찮은데 합천은 다라구, 남원은 김운국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올해 10월 달에 마지막 유네스코에서 최종 확인 실사 조사를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남원 시민들은 자기들이 역사 교수 전문가라고 초청해서 역사를 들으면서 남원은 옛날에 김운가이다라고 강좌를 듣고 교육을 들어서 당연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전 시민이 나서서, 그죠? 우리 자랑스러운 남원의 김운가회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시킵시다 라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저희 대한사랑에서 역사 특강을 하면서 남원은 김운가회가 아니다. 그건 일본이 왜곡한 임나일본부다. 이것을 듣고 몇몇 시민들이 듣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오고, 또 시민들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야, 완전히 속았구나. 이렇게 돼서 지금 강력한 지금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대 운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뭡니까? 돌아가면서 남원 시민들에게 그런 동영상을 틀어주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남원에서는 홈페이지에 그 김운이라는 이름을 내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골 장수는 반파가야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거기도 하다가 남원의 문제를 지켜보면서 야, 저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잠시 결정을 유보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 한반도 남부는 임나 일본부가 고대 통치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장서 가지고 전 국민에게 역사 왜곡을 열심히 선전하고 있죠.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그죠?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자, 1920년 이 일본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던 최초 교재가 심상소학교 역사 보충 교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심상소학 일본 역사 보충 교재 교수 지침입니다. 그죠? 교수 참고서에 이렇게 가르쳐라 돼 있죠. 조선 반도의 영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고,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이거죠. 조선인들에게. 그리고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이거죠. 조선인 초등학생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왜 이 북부와 남부를 분리를 해놨을까요? 그죠? 남부는 왜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저게 뭘까요? 일본이 고대 임나 일본부를 한반도를 지배해서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했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탕을 깔아놓는 거죠. 자, 그리고 반군을 부정해라. 그리고 한사군의 연역을 쭉 가르쳐라. 쭉 이렇게 해서 4군을 설치했다가 2군이 됐다가 3군이 됐고, 후한이 망한 후에 3군의 땅은 위나라의 영토였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진나라의 영토였다고 가르쳐라. 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가르쳐라고 한 이 지침을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장서가지고 전 국민에게 한반도의 충청도까지 위나라의 영토였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끔찍하죠. 소름 끼치잖아요. 해방단지 76년이 지났지만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광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라고 한 그 지침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사교과서에서는 자, 한반도,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고 남부는 진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북부와 남부를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아니, 한반도 남부도 고조선의 영토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느냐? 유물유적이 똑같이 나오는데 고인돌이 나오고 비파형 청동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냐? 한반도 북부는 뭡니까?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 저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법대 초대 학장을 지내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 교수, 한국 상고사 연구의 권위자인 최태형 박사가 일본인이 식민사관을 가르칠 때는 믿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 같은 한국 사람이 식민사관을 가르치니까 먹히기 시작했고 1960년대가 되면서 당군을 신화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최태형 박사의 절친한 친구가 아까 일본인 서성 밑에서 조선사 편수에 근무하면서 우리 역사를 같이 왜곡했고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돼서 막강한 권력을 쥐면서 식민사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병도 씨인데 저분이 친구 최태형 씨의 설득을 받아서 자네가 죽기 전에 민족 앞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회하고 인정하고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병도 씨가 죽기 전에 뭡니까? 당군은 사실이고 고대사 복원해야 되고 신화를 규정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양심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신문에도 나왔죠.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국조당군이 실존했고 자신이 고대사를 왜곡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힙니까? 바로 안 잡히죠. 그 밑에 제자들은 뭡니까? 늙은이가 죽을 때 되니까 노망 들었나 헛소리를 하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고조선 연구를 해서 고조선 공식 1호 박사라고 하는 송호정 교수가 2018년 10월 18일 EBS에 나와서 당군은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당군 조선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자, 나중에 이제 홍산 문명이 나오는데 우리 9,000년 역사를 증명해주는 유물유적인데 중국에서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저런 이야기를 하고 2012년 경기도 교사분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군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야, 당군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거 신화다,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유명한 자료였죠. 동북아 역사재단도 우리 역사 지킴이가 아니죠. 그죠?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왜곡을 대변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의 후신을 자처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규탄한다. 그죠? 지금 해방된 지가 76년이 지났는데 식민사학이 아직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장악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인데 고조선 연구가 유엔 푸틴이라는 분이 역사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당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만큼 당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왜곡해서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자기들의 실전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지 도대체가 참 알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환단고기를 나중에 소개를 할 텐데요. 이 9,000년 우리 한민족의 9,000년 올바른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환단고기입니다. 그 안에 당군세기라는 책 속에 서문이 있는데 이 당군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고려 때 행촌 이암 선생이라고 고려 말에 6 임금을 이렇게 모셨던 즉 오늘날의 국무총리 자리 수문화 시중까지 올라갔던 분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정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국지도가 막선을 사기하고 막급의 사악은 하야오. 그죠? 나라를 위하는 길, 즉 나라를
할위자가 다스릴 위자도 뜻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근본 법도가 국민의 사기보다 먼저 하는 것이었고 역사학보다 급한 것이 없다. 사학이 불명적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적 국본이 요요 정법이 기인이라. 한 나라에 그 역사가 바르게 밝혀지지 않으면 국민의 사기가 진작될 수 없고 국민의 사기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진다. 우리 뭐 좌우로 끊임없이 갈라져서 선거철만 되면 이제 싸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12분이 홍익인간 정신을 교육기본법에서 없애자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수십만 명이 청원을 올려서 그것을 결국에는 시도를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국유형하고 사유원하니 국가는 사람으로 말하면 형체와 같고 역사는 사람으로 말하면 혼과 같으니 형가시론이 보호와 형체가 혼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정신이 반듯하지 못하면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 재산 간수를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왜 중요하냐? 이 역사는 뭐냐? 역사는 그 민족의 혼과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히 과거사의 진실을 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들이 공부하는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에 몽고가 쳐들어왔잖아요. 무고려지도 연후에 고려다운 주체성과 역사가 사라진 연후에 몽고가 고려에 쳐들어왔고 만약에 유고려지도적 고려다운 주체성과 문화를 가진 그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몽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여하 대신자가 도속수의 무책은 하여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임금님을 보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끌어가는 대신들이 속수무책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국무사의 형실혼지 고연이라 나라에 역사가 없다는 거죠. 나라에 그 민족의 혼을 주체성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참 역사가 없고 형체가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행촌 이암 선생은 충렬왕 때 태어났습니다. 충렬왕 때 태어나셔서 충선왕, 충수광, 충의왕, 충무광, 충종왕, 공민왕까지 고려 말에 6임금을 모십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고려 시절만 하더라도 스스로 왕이라 칭하지 않고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썼는데 25대 충렬왕 때부터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가 돼서 조선에 2조 500년 계속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이 25대부터 몽고에 충성하겠다고 한 충렬, 충선, 충숙, 충회, 충목, 충정왕, 이 충렬왕은 뭡니까? 원종의 맏아들이 고려왕이면서 원나라의 사위가 된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 나라의 임금이지만 주체적인 그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발휘를 못했는지. 자, 25대 충렬왕이 뭡니까? 1274년에서 1298년까지 왕위에 계셨죠. 여기서 원나라의 입김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당신 물러나고 당신 아들 왕해. 이렇게 해서 이 충선왕이 왕에 올라왔는데 1298년 1년 하다가 야, 너 보니까 너 아버지보다 못하다. 너 다시 물러나간 왕위를 물러나 너가 아버지 다시 하라 그래. 해가 1298년에서 1308년에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충선왕이 다시 제위에 올라서 1313년까지 왕위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충수광은 1313년에서 1333년까지 제위에 계시다가 또 물러나죠. 물러나는데 누가 하느냐? 28대 충의왕이 1333년에서 1332년까지 왕위 하다가 다시 물러나고 다시 충수광이 올라와서 통치를 하죠. 이게 나라 꼴이, 그죠?
사실 이조 시대 때처럼 우리나라가 국권 상실은 안 됐지만 거의 몽고에 사실은 속국처럼 살았죠. 그래서 이 행촌 이암 선생은 거의 50년 동안 이 고려 말에 망해가는 국군 속에서 임금님을 제대로 보필해서 국가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이 뭐냐? 물론 제도, 시스템 이런 게 좋아야 되지만 그 근본 요인은 고려의 혼과 주체성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없더라. 그래서 단군세기 서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은 고려 재건을 위해서 개혁과 반원 정책을 단행했으나 권문세족이 반발해서 돌아가셨죠. 시해당해서. 그래서 31대 공민왕 때 행촌 이암 선생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재 식채호 선생은 무슨 주의가 돌아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노예의 특색이다. 무정신의 역사가 무정신의 민족을 만들고 무정신의 민족이 무정신의 국가를 만드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가지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 뿌리는 뭡니까? 한일 합방이죠. 1910년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게 상실해서 일제 식민 시대를 살아오고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했지만 그분들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어서 해방이 됐지만 그때도 좌우로 나누어졌고 해방이 돼서도 뭡니까? 나라를 독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오고 북한은 소련이 진주해서 좌우 이념으로 남북 분단이 돼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해방 76년이 됐지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한국인들의 90%가 정치 갈등이 심하다 하는 것은 이 우리 한민족의 국민을 통합해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신앙, 종교와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에 도가 있으면 흥성을 할 거지만 대한민국의 그 도, 우리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패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역사는 단순히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과 미래가 직결된 역사 전쟁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북한의 분할 통치안입니다. 왼쪽은 2009년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고 오른쪽은 2018년 유출된 중국의 북한 분할 통치안입니다. 자,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이 통치할 땅이 없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유엔이잖아요. 오히려 중국의 분할 통치안 보면 뭡니까? 여기에 한국이 통치해라 땅이 있죠. 그래서 북한이 정세가 급박하니까 세계 정세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에는 우리가 통치할 북한의 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18년 5월 달에 MBN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MBN에서 중국의 원전을 반대하는 해킹 조직이 중국 국가기관을 해킹해서 유출된 북한 분할 통치안입니다. 통치안.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런 길을 갈 것인가? 그죠? 저런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모든 국민들의 이 국력을 결집하고 하나로 묶어서 정말 통일을 해서 남북한 대한민국 그런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행촌 이암 선생이 이야기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근본 법도는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산지부 대한사랑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강좌를 듣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실 토대를 닦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적 그런즉 나라를 구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향소위 앞에서 이야기한 바 나라에는 올바른 역사가 있어야 되고 형은 혼을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신시개천 환웅천왕께서 6천년 전에 백두산 신시에서 개천 새 시대를 열고 배달국을 연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개통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이때 통자 건의일 통자인데 이게 바로 국통맥입니다. 그죠? 나라는 국통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백성은 국토로 인해서 흥하나니 역사학이 어찌 중요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서문을 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9천년 역사를 밝히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그 실상을 알려주시는 상생방송의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환단고기 콘서트를 많이 이렇게 하시죠. 상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분께서 이제 그 역주한 환단고기 역주본 서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총성 없는 역사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으면 치열한 역사전쟁의 경랑 속에서 민족 멸망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지금 동북아에 휘몰아치는 역사전쟁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추정해서 가르치잖아요. 국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저희들 대한사랑이 시민들이 모여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구한말처럼 다시 국권이 상실되고 어려운 적용을 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 대한사랑이 뭉쳐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자.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예, 박수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통한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데 있고 국통은 한민족의 우리 민족의 나라의 계보와 정통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숨겨지고 왜곡된 뿌리 역사가 있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합천이 일본 서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라국으로 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하길래 대한사랑 관계자하고 합천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을 이렇게 만나러 갔거든요. 간 김에 이제 합천 박물관에 가니까 야, 이거 한국사 연표 한번 보십시오. 한국사 연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나오죠. 그죠? 황국 배달국은 안 나오더라도 단군 조선이 있어야 되는데 단군 조선이 없잖아요.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이라는 역사의 현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원래는 고구려 신라가 기원전 57년 기원전 40 몇 년 때 건국을 했는데 일본 학자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논문을 써서 한국인 학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나라 세워져 가지고 1세기, 2세기, 3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는 나라로 안 쳐주니까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거든요. 여기 가니까 여기 박물관에 애들이 얼마나 옵니까? 거기 가니까 애들 오면 학부모하고 뭐라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사 연표가 이렇게 고조선도 없다는 거예요. 고조선도. 자,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 박물관에도 뭡니까? 한국사 연표의 고조선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국통맥은 지금 이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은 거의 신화잖아요. 신화. 중국 중화사관에 의해 왜곡된 기자위만조선 한사군과 일본의 침략사관에 의해 임나 일본부 이것이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조선 고려 남북국 시대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국시대, 열국시대.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가 고대사거든요. 고대사에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그 북부의 역사도 완전히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9200년 역사에서 7200년 역사, 3분의 1이 넘는 7200년 역사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신화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특히 환국, 배달, 단군조선, 이 찬란한 위대한 역사, 이거는 뭐 사실 말도 못하잖아요. 아까도 단군조선이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요즘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어릴 때는 그 배달의 기수 해가지고 국군 아저씨들이 북한군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그 프로그램이 뭐 그때 10분인가 그렇게 해서 나와서 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배달의 민족이었구나 하는 걸 자연히 알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역사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않고 이제 뭐 배달의 민족 하는 저 배달하는 그 앱 어플 뭐 이런 쪽으로도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MBC에서 송일국 씨가 주연을 해서 주몽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죠. 그때 애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치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 누구예요? 하면 애들이 많이 답한 내용이 송일국 이렇게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죠? 자, 국민의 47%가 당군은 가상인물로 37%만 실존한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뭐 유물유적이 없느냐? 역사는 유물유적과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세계 4대 문명보다도 오래된 홍산 문명이라고 합니다. 홍산 문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뭐 세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중동에. 자, 이 문명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요령성 접경 지역에서 발굴이 됐는데 세계 4대 문명보다 무려 1, 2천 년이나 앞선 인류의 시원 문명이고 20세기 고고학계 최고의 발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리장성 밖의 문명입니다. 그죠?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만리장성을 쌓아서 뭡니까? 만리장성 밑에는 자기들은 세상의 중심이니까 중국이라 그러고, 동쪽, 남쪽, 동서남북에 사는 건 전부 다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동인, 남만, 서용, 북적 이래가지고 야, 만리장성 밖에 니들은 오랑캐야. 그래서 흉노라 그러죠. 흉악한 노비 같은 사람이다 하는데, 이 만리장성 밖에 중국의 황하 양자강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발굴이 돼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문명은 이렇게 8가지로 나뉘고요. 자, 신석기, 청동기를 같이 쓰는 그 청동기, 가장 오래된 거 소화선 문화인데 지금부터 7,000년입니다. 기원으로 합치면 9,000년이 넘죠. 9,000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살펴볼 수 없고요. 홍산 문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유적과 유물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중국의 황하 양자강 문명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강력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화서, 흥룡화, 사해, 부화 문화는 황국, 조보구, 홍산, 소화현 문화는 배달국, 하가점, 하천 문화는 조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500년 전 이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무덤, 제단, 사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중국의 학자들도 이거는 국가 성립 단계 문화다. 국가가 청동기부터 성립되는 게 아니라 신석기부터도 자,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도, 중국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1986년 7월 28일 동아일보에 홍산 문명의 이 유물 유적이 이렇게 자, 신문 보도가 되면서 옛날 중국의 전설의 사망오제 그 시대,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국에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에 존경받는 분이죠. 이 주원내 총리는 모택동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분인데,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또 압록강 저쪽에 저게 중국 땅이었다거나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라고 저렇게 63년 6월 28일 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장 같으면 아마 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고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홍산 문화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국은 56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독립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영토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다른 민족의 역사는 전부 다 중국 문화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유물유적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유물유적이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근거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저기 적석총, 비파형, 옥금, 청동금은 아시잖아요. 악기 비파를 본떠 가지고 만든 고조선의 고유한 청동금이죠. 적석총은 돌을 싸서 만드는 거죠. 중국의 황하 문명은 절대 돌을 싸서 무덤을 안 만듭니다. 흙을 싸서 만드는 토광묘고, 우리 민족 만주 일본까지는 전부 다 북방민족들은 적석총입니다. 적석총. 그 다음에 한국의 남부에만 나타나는 바위 위에 그린 그림 암각화, 이게 홍산문화 지역에도 나타나고, 온돌, 그 다음에 상투를 틀 때 머리를 고정하는 옥으로 만든 상투형 옥고, 비살무늬 토기, 저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문명은 우리 조상들의 유물유적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사학계에서도 아주 그 명망이 있는 한영우 교수님께서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고 대중들이 우리 역사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을 펴냈는데, 홍산문화의 이런 유물유적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PPT가 여기 보시면, 자, 홍산문화를 보면 신석기 시대임에도 국가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발에만을 끼고 도는 산동지방, 요서지방, 요동지방, 한반도, 그리고 아까 일본의 규슈, 아까 환단고개에서 일본의 규슈와 대마도는 원래 일본이 살던 지역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그렇게 나오죠. 저게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하죠. 하나의 문화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름을 아사달족이라고 짓고, 저렇게 홍산문화에 나오는 유물유적을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 토템, 저기 곰 발바닥이나 곰 턱뼈, 이런 곰 토템 유물유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곰 토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동북아 3국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000년 전에 홍산 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유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문화인데, 그러면 한중일 3국 중에서 9,000년 전에 저 홍산 문화의 유물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 기록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고, 그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아니라 환단고기라는 거죠. 자, 이 환단고기는 홍산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고, 파괴된 한국사의 원형을 복구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성기 상의 저자는 경주에 가시면 신라를 빛낸 10분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안암대사가 지은 책이 바로 삼성기 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촌이암 선생이 지었던 단군세기, 그리고 고려말 충신으로서 경기 북부 두문동에 들어가서 조선에 다시 2번 임금을 모시지 않겠다고 두문동 72인에 계시죠. 그죠? 불에 타서 죽은 광주분이죠. 범장 선생이 지은 북부역이, 또 이맥 선생이 지은 태백일사, 이런 책들이 있고, 태백일사가 이 내용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 태백일사는
우리 민족 국통병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황국, 그 다음에 배달국의 수도였던 신시봉기, 그 다음에 단군조선을 만진한 번안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만진한 변환이 있기 전에 단군조선의 대륙 사만이 있었거든요. 사만 광경봉기, 우리 천부경 3일신고, 삼정개경 3대 경전이 들어가 있는 소도경전본은, 그 다음에 고구려국 봉기, 그리고 대진국 봉기, 고려국 봉기까지 있습니다. 저분이 고려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 역사까지 기록을 하신 거죠. 그리고 특히 발해, 대조영과 그 아버지 대중상이 세운 나라가 발해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대진국입니다. 후고구려라고 했다가 이름을 대진국으로 바꾸는데, 아까도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거기에도 남북국 시대에서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위에는 발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발해는 뭡니까? 대진국은 스스로 황제를 칭했고 연호를 썼던 황제국가인데, 중국이 대진국의 황제를 일부러 자기의 신하로 만들려고 식서를 주면서 발해 군왕이라고 봉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서 국가의 이름으로 저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왜곡됐으니까 한국인도 스스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조영 그 아버지 대중상께서 처음 나라를 세워서는 후고구려라 하고 그 다음은 대진국이라고 했는데, 그 원래 국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역사서가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봐야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세조 예종 성종 50년 동안 3대 50년 동안 팔도 관찰사에게 명해가지고 역사책을 모두 수고하라 수서령을 내립니다. 자, 그 책 목록 중에 안함로 원동 중 환단고기에 포함된 안함로 원동 중 삼성기 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종 1년 때는 조선왕조실록에 임금님이 명령을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책을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발각이 되면 차명 사형에 처하겠다. 왜 이렇게 할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이시조선은 이성계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중국 명나라를 섬기겠다고 사대주의로 세운 나라죠. 이성계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 나라 이름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고 조선과 자기가 태어난 고향 회령 두 가지를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올려서 소신이 동방에 조그만 나라를 열었는데, 나라 이름을 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중국의 그 옛날 고대 성인 기자가 너희 나라에 가서 왕을 하면서 너희 나라 백성들이 그때는 문자도 모르고 글도 몰랐고 문화도 몰랐는데, 그래서 너희 나라가 문명해졌으니까 조선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받아서 그렇게 하거든. 그 기자조선도 거짓말입니다. 기자가 한반도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것도 역사의 사실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 책 속에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있는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밀기,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 저런 책들도 수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훈이라는 분은 안함로, 안함대사와 같이 신라를 빛낸 10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저분도 표훈 삼성밀기라는 우리 역사책을 썼다는 거죠. 자, 저런 역사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환단고기에 인용되면서 현재 실제 전하지 않는 우리 역사책의 목록이 삼성밀기, 배달유기, 신지비사, 진역유기, 조대기, 고려 팔광기, 태백진운, 뭐 진당고변도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책들이. 자, 그런 책들을 세조예종 성종 50년 동안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다 거두어 들여가 왕실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죠. 자, 이 이만희시류라는 일제 식민사학자가 자기의 당공고라는 그 논문에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밀기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를 자기가 봤다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조선의 역사를 일본 역사보다
더 못한 걸로 왜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사책을 보니까 9,000년이 넘구나.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 박규식 선생 같은 분은 한국혼이라는 책에서 슬프다, 그죠? 위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 역사책을 이름만 남았고 얻어볼 수가 없다. 그 중에 여기 있죠.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아까 표온천사의 삼성밀기, 이런 책. 그래서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책, 환단고기에 인용이 되는 역사책은 실존했던 역사책인데 그것이 전부 다 분실되고 일본이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본을 못 볼 뿐이지 그것은 위서가 아닙니다. 위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태백 환단고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 선생이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짓고 자 발문을 썼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연산군 10년 1506년에 괴산으로 귀향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료하니까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점구해 보니 역사책으로 기록할 만한 것도 있었고 평소에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체록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후 16년이 지난 경진년 중종 15년에 내가 찬수관 신분이라 자 세조 예종 청종 때 50년간 팔도 관찰사에서 방을 들여 전국에서 거두어 들인 환단고기 책 속에 인용된 책을 하늘의 도움으로 이분이 뭡니까? 다 읽었다는, 다 읽어서 그 핵심을 기록을 해서 은퇴를 하고 나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지었는데 태백일사라 하지만 감히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 비밀이 간직하여서 문 밖에 내놓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책을 가지고 발설을 하면 그 당시엔 사문난적이잖아요. 자기가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을 뭡니까? 태백은 우리 한민족을 뜻하는 거고 일사, 숨겨진 역사라는 거죠. 내가 역사책을 지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책을 지었지만 드러내놓을 수 없고 감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맥 선생이 괴산에 귀향 갔다고 하시는데 이 이맥 선생이 그죠? 연산군 10년 병자년에 여기에 귀향 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맥을 괴산으로 부처했다. 부처라는 것은 신하 관리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게 하는 형벌이거든요. 일종의 뭡니까? 귀향이죠, 귀향. 그래서 아까 태백일사 발문의 그 기록이 틀린 게 아니죠. 이맥우 괴산으로 보냈다. 그래서 자 세조 예종 성종 때 3대 50년간 수수령을 내려서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성종 10번째 9대 임금이 성종, 10대 임금이 연산군, 11대 임금이 중종이죠. 이때 귀향을 갔다가 16년 만에 복귀해서 그 왕실 도서관에 역사책을 볼 수 있는 찬수관이 됐기 때문에 그 역사책을 다 보고 핵심을 기록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놓은 책이 바로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 자, 이 초대 총독인가 데라우치죠. 우리나라 와서 돌아갈 때 우리나라 역사 문화책을 엄청나게 갖고 가서 자기 그 야마구치 그 대학에 테라우치 책도 기장하고 해서 문고를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상시 변호사가 198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 당군 관련 기록 고대사 기록을 압수했지만 그 다음에 1923년 7월 조선 총독부 조선사 사료 탐방에서 한국과 관계 있는 문서를 저렇게 은폐 또는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자, 이 일본인 교수가 한국사 레이타쿠대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2등 방문도 조선 총독부로 은퇴하고 일본으로 갈 때 규장각의 사설을 몇 술에나 일본으로 가져갔고 일본 전역에 떠도는 우리 한국 고대사 사서가 뭐 5만 권 정도가 된다.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선사 편수에서 우리나라 고대 문서를 다 거두어 들여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일본 국내청이라는 것은 일본 천황 황실 관계 사무나 의전 그 국세를 보관하는 곳인데 자, 이 일본 국내청 서령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분이 이제 아까 최태영 박사님이죠. 이병도 선생의 친구. 이분이 최기철 박사님이 최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최태영 박사님이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일본 사람이 작성한 당군 관련 기록이 한자도 상하지 않은 데 보관돼 있다 하고 1200년 전 당군의 후손인 백제인이 일본에 와서 천황이 됐고 일본 왕실 소장 기록에도 당군 73대손이 일본 신무천황이 됐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국 기자 네다니엘 페퍼 기자가 그 한국의 역사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 그죠? 일본인은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해서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유하는 우리 민족의 이 국통맥은 민족사학계에서 그냥 주장하는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홍산문화라는 유물 유적과 환단곡이라는 그죠? 환단곡이라는 정확한 사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자 우리나라 한민족사의 국통맥에서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고려조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통맥은 반드시 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단고기 말고 다른 역사책에 한국 배달 당군 조선의 기록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기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중국 사람이 기록한 위서에 말하기를 2000년 전에 당군왕금이 계셨다는, 실존하셨다는, 당군왕금이 계셔가지고 아사달에 도읍을 하시고 나라를 열었는데 그 이름이 조선이고 여고동신이라. 자 여기는 이제 요임금과 동시대였다 하는 뜻인데 고려 3대 정종의 조남이 왕요였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조남과 같은 것을 쓸 수 없어서 발음이 비슷한 고자를 써서 여고동시다. 요임금의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자, 그 다음에 자 중국 책을 인용해서 당군 조선의 당군 왕금의 실존 사실과 당군 조선의 실존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기의 옛날 기록에 그죠? 이 옛날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역사책에 옛날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죠? 이때 홍익인간의 이념이 나오죠. 홍익인간은 당군 조선의 통치의 이념이 아니라 환국 시절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절대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환웅천왕이 나오셔가지고 백두산 신시에 나라를 열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도 환국, 배달, 조선의 건국 사실이 저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왜곡된 역사 해석을 해서 그런 거지 저걸 전부 다 신화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1904년 자기들이 삼국유사를 공부하려고 출판할 때는 분명히 뭡니까? 석유 황국 국가가 있었다고 했다가 1926년 10몇 년이 지나서 석유 황국을 석유 환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1512년 정덕본에는 황국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만희씨 이유가 황국을 환인으로 바뀐 거죠. 이 글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덧칠한 굵게 덧칠한 표시가 나죠. 이 국자를 환인 인자로 바꿔서 천황의 포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통맥의 첫째 나라인 석유 황국을 환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하고 한 개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꿔버리고 자 환국은 12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12나라의 일부가 중국 사고 지도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7세 환인의 계보고 12나라인데 12나라. 자, 여기에 보시면 9천년 전에 12황국이 서진시대까지 실존했음을 알 수 있다. 12분국 중 비리국, 양훈국, 일궁국, 구막한국 이것이 서진시대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저렇게 일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비국도 나오거든요. 선비국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진서 사이전에서는 비리국과 양훈국과 구막한국 1군국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자, 환단고기 속에 포함된 단군세기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47분이 계셨거든요. 2096년 동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세 소태 단군 때 뭡니까? 1군국과 양훈국 두 나라가 조공을 보내왔다 이런 기록이 있고, 27세 두밀 단군 때도 수미리국과 양훈국과 구다천국이 조공을 보내왔다는 저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7세 환인의 기록은 1924년 이 환단세감이라는 책에도 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자, 장자에도 2세 환인이 혁서 환인인데, 장자에도 옛날 혁서시 시절에는 백성들이 잘 살았다 해서 저 이름이 혁서 환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50년 우리 지강환 선생이 지은 지시홍사라는 책에도 여기에 혁서시가 나옵니다. 혁서시. 그리고 주양 환인이 계신데 여기에 주양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독립운동가들은 황국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3주년 3.1절 선언문을 보시면 1942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 쭉 이렇게 나라가 이어지면서 국가의 주권이 계승이 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 독립당, 그죠? 제중국 역사 인식을 보면 우리나라가 망한 지 26년 1936년 8월 29일에 황국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그죠? 황국. 그리고 이처럼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년을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라고 우리의 국통맥을 독립운동가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역사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이 안 되니까 역사도 왜곡된 역사를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달국인데, 배달국은 18분 환웅이 계셨고요. 이 환웅은 큰 서성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큐슈 히코산에서도 저렇게 상궁, 중궁, 하궁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국조인 환인 환웅 당군을 지금 모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카노 하타노라는 일본 학자가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 그리고 저기 환웅상이 저렇게 목조상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3.1 운동할 때 3.1과 배달이라는 간판을 걸기만 하면 그것을 강요를 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혼을 지우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이 단군조선은, 자, 저게 이제 대륙의 사만입니다. 한반도는 마한이라고 했고, 이 만주 지역은 진한이라고 그랬고, 번안은 중국 대륙의 동부는 번안이라고 해서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한, 번안이 내려오기 전에 이 대륙에 사만이 있었다. 사만이. 그래서 이 마한, 진한, 번안을 천지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뭡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조선 상고사에서 그렇게 증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국사 교과서 남북한을 분리해서 북쪽만 고조선이라고 하는 지도고요. 자, 단군조선 2096년 3대 왕조사입니다.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가 있는데, 제1왕조는 1048년, 제2왕조는 860년, 제3왕조는 국호를 대부여로 바꿔서 188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도입니다. 단군조선 중심이 되는 진안의 수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얼빈, 장춘, 개원인데, 안중근 의사가 우리 한민족 최대 전성기였던 단군조선의 첫 번째 수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한민족의 이 역사 문화에 왜곡된 것을 떨쳐내고 일어나라는 그런 하늘의 뜻입니다. 자, 삼국유사에 보면, 자, 일현 스님은 우리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국유사 고조선저에 이렇게 씁니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나중에 산신이 돼서 숨어 사셨는데 수명은 1908세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야, 한 사람이 어떻게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1908세까지 살 수 있냐? 야, 저건 신화다. 그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1908세라는 것은 수명이 아니라 이련 스님이 우리 역사의 옛날 기록을 인용을 하면서도 우리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셨다는 거죠. 1908세라는 것은 뭐죠? 아까 환단고기 당군조선조에서 1세부터 43세 1왕조 2왕조 통치 기간이 1908년이라는 거예요. 1908년. 그래서 삼국유사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책은 바로 환단고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국통감이라는 이런 책들에서도 수명이 당군 할아버지가 1048년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명이 아니라 아까 뭐죠? 당군 조선의 제1왕조가 통치한 기간이 1048년이죠. 그죠? 이런 기록도 환단고기의 기록을 봐야만 풀린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당군 조선과 이 홍익 인간의 이념을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죠? 아시아 위대한 문명의 뿌리가 바로 한민족이다. 자기 알았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세계 역사상 완전 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로 2000년이 넘도록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당군 고조선이 실제했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지만 한 조금만 더 해서 이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공유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당군 조선이 망하고 만주를 개성한 나라가 북부였는데 저 나라가 지금 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당군 조선의 사망조는 대부연대 47세 고열가 당군이 기원전 238년에 입산을 하시고 나라가 정식으로 망할 때까지 6년간 오가의 귀족들이 공화정 시대를 하다가 기원전 239년에 나라를 세운 해모수 당군이 나라를 세운 북부여가 기원전 232년에 당군 조선의 정통을 계승해서 북부여 시대가 출범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뭡니까?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무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주몽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주몽의 정조할아버지가 해무소입니다. 그리고 해무소가 세운 북부여가 이렇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내려가고 이 고주몽이 6세 고무서 당군의 사위가 되죠. 소선어와 고무서 당군의 딸 소선어와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돼서 몇 년간 통치를 하다가 자기 뿌리가 해모수고 해모수 당군의 옛날 고향이 고구려였기 때문에 이름을 고구려로 바꾸고 고구려의 초대 대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고주몽이 이 소선어와 사이에서 비류 온조를 낳았죠. 그래서 이 온조가 백제를 세워서 한반도로 넘어와서 백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주몽이 동부에 있다가 북부여 쪽으로 와서 새롭게 결혼한 사람이 소선어인데 동부에 있을 때 원래 결혼한 사람이 예시 부인이죠. 이 사이에 고구려 2대왕 유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5세 고두막 당군의 딸이 파소인데 이분이 이제 뭐 남편 없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남편 없이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정식 결혼을 안 했겠죠. 이 왕족인데 아마 그 남자의 신분이 좀 낮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만주 지역에서 해안가를 거쳐서 신라에 와서 낳는 분이 뭡니까? 박역거세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 역사가 지금 사라지고 왜곡이 됐고 이 북부여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나라가 다 나오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는 바로 북부여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의병을 일으켜서 한무제를 격퇴한 당군조선 제47대 고열가 당군의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이 5세 북부의 당군으로 등극을 하고 자, 광개토 태왕비에 보면 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시조는 고주몽이다. 원래 주몽이라는 말은 활을 잘 쏘는 부여 말이죠. 그게 보통 명사고 원래 주몽대왕의 이름은 추모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나라를 창업하셨는데 출자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광개토 태왕비에도 여기 출자 북부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광개토 태왕은 시조로부터 17세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삼국사기로 따져보면 광개토 태왕은 뭡니까? 고주몽으로부터 고추모 대왕으로부터 13세손이죠. 13세손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는 19대 왕이죠. 그래서 광개토 태왕은 고주몽이 13세손이고 19대 임금인데 이게 삼국사기의 기록인데 광개토 태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2m 넘게 키운 광개토 태왕에는 왜 17세라고 되어 있냐 이거죠. 왜 17세라고 되어 있냐. 이것을 풀어주는 책이 바로 환단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 비문 17세 손의 진실이 뭐냐. 고주몽은 태조 할아버지 해모수의 고향 땅 이름을 고구려를 국호로 삼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뿌리가 북부여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주몽 선대 네 분이 더 계시잖아요. 북부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환단곡이 삼성기 땅에 보시면 기원전 58년 정월에 고추모가 북부여를 개성해서 일어났는데 해모수 북부여를 창업한 해모수 당군을 태조로 받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모수 당군으로부터 치면 17세 손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삼국사기 고주몽에서부터 광개토 태왕은 13세인데 환단고기에 삼국사기에는 북부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단고기 역사를 보면 해모수는 고주몽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조 할아버지고 고주몽부터 해모수까지 4대가 더 있기 때문에 합치면 17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책도 환단고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환단고기 책이 참 이렇게 위대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는 바로 북부여다. 고구려 시조 고주몽은 해모수의 손자고 백제의 시조 온조는 고주몽의 아들이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아까 뭡니까? 5세 북부의 고두막 당군의 외손자가 되는 거죠. 외손. 그래서 당군 조선이 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그 중간을 차지하는 북부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환단고기에서 범장 선생이 북부여기를 지어서 우리 민족 국통에 잃어버린 그 고리를 바로 복원을 시켜준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게 PPT가 다 그거 되네요. 그래서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영년을 보면요. 자, 신라는 서기전 57년, 고구려는 서기전 37년, 백제는 서기전 18년인데 여기 밑에 빠졌네요. 가야는 기원 후 42년에 건국합니다. 그래서 500년대 후반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이 사국이 함께 했던 때는 500년이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했던 때는 562년부터 660년까지 불과 98년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끝나고 질문하시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 해서는 안 되고 사국시대라고 불러줘야 된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서는 가야의 건국사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전부 다 누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가야 연명은 잘못된 말이다. 삼국유사 가라 국기를 보면 분명히 김수로 왕이 5명을 오가야의 군 임명하는 일이 나온다. 그래서 대등한 가야 연맹체가 아니고 자, 신라도 뭡니까? 육부촌장이 추대로 박혁거세가 진왕이 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라 연맹국이 하지 않듯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윤내연 교수가 가야 연맹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 밝혀지지 않은 역사가 가야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또 다음에 계속 우리 역사특강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요것은 대진국의 황제가 15세 계셨고 황제라는 시호를 쓰셨고 다 자주적인 연호를 썼다는 것이 환단고기의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고려 말의 국경선 문제도 요즘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이 9,000년 역사의 국호를 보시면 황국부터 대한민국까지 전부 다 어둠이 아니라 광명의 정신을 가진 국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이 천지 자체를 광명이라 생각하고 국호의 이름에 저렇게 광명의 정신을 전부 다 넣었다는 겁니다. 자, 환단고기 그 앞에 법례편에 보시면요, 여기에 환단고기는 계연수 선생이 1911년 만주에서 초간부 30본을 발간했는데 그때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자금을 대어서 목판에 새겨 인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범도 선생이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대전 현충원에 돌아오셨죠. 그래서 안장을 했는데 저희 여기 박석재 이사장님하고 대전에 저희들 대한사랑 회원분들이 실무진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분향을 하고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이 대한사랑 회원들이 보통 월 1만 원씩 자동 이체해서 참 그 어려운 회비를 모아가지고 우리 역사가 바로 돼도 역사학자들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중국의 저자세죠. 중국이 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 이슈가 됐을 때도 저희들이 400여 개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홍익인간 무참히 짓밟은 12역정은 사죄하라, 자, 이런 광고를 내고, 자, 문화재청 남원시 합천군과 관련 학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왜 일본 서기의 지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느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 세계가 인정을 하게 되죠. 일본부에 사용하는 나라 2개만 올라가, 그 나머지는 다 또 우리나라를 고대 식민지로 이렇게 학자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6월 말에 5일간 한 40여 명 학자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학술 대회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올바른 역사 문화를 바로 알고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대한국인이 될 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랑, 저희들은 대한사랑 활동을 제2의 독립운동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사랑에 정식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역사 광복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자리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을 좀 가지고 환단고기 책을 좀 사서 공부를 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환단고기 번역돼 나오면 제가 서점 가서 대충 한번 다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환단고기 번역본 중에 여기 요 책, 상생출판사에서 아까 그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역주하신 저 책이 거의 1500페이지가 된 백과사전입니다. 저 책이야말로 우리 환단고기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부 역사특강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적극 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앞으로 21세기는 아시아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거라 이야기하고, 아놀드 토인비 위대한 역사학자는 그 중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다. 자, 이런 외국 교수도 뭡니까? 홍익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폴 케네디 교수가 2010년 동경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죠. 그런데 그때 특강을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21세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면 아시아 세국 중에서 누가 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온리 코리아, 그죠?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량이 있고 역사 문화에 깊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온리 코리아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과거의 문제를 옳고 그르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와 미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옛날 그 독립운동가들이 망해가면서 그죠?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대한역사광복 활동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회에 아직까지 이 모든 국민들이 알아주는 주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서 그 소중한 저희의 독립 자금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